네, 안녕하세요. 똑똑오네 세계사의 전학사입니다. 예, 함께 하시는 두 분 같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좀 성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양님, 계속 지금 앞서서 제가 막 인사를 드리려고 하네요. 예, 날씨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일부에 의해서 영화 마지막 황제 그리고 패왕별이 그리고 색계를 통해서 1919년도 중국 세계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919년 몰랐었던 얘기 기밀3.1 운동만 알고 있던 우리 세계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과연 이거 정말 발견했는지 세계사와 한국사를 나눌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놀려 하지 세계 속에 우리 모습 찾는 과정이지 어려울 것 전혀 없어 Please take it easy. 먼저 1919년 이전에 중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화 마지막 황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영화 마지막 황제 초반에는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 그 흔히 또 푸이라고 하죠. 네. 이 선통제가 1911년 신의 혁명으로 그 순원독 그 관련된 신의 혁명으로 폐위되면서 이 영화는 시작합니다. 이 신의 혁명으로 중국은 아시아 최초로 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지만 곧 이 위안스카이 또 원세계라고도 하죠. 위안스카이 등 이 군벌이 난립하는 혼란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선통제는 자금성 안에서 소조정이라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황제를 지냈습니다. 이 소조정이란 게 뭐 정자 같은 거를 뜻하는 건 아니고 이 1912년 이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건국됐는데 청멸망 이후로 약 12년 동안 유지한 그 옛날 황실을 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뭐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기존에 있던 청나라 황실은 그냥 보존을 해준 거죠. 그래서 예, 그렇죠. 자금성 안에 그냥 황국을 그냥 인정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지막 황제를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푸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으로 또 불리게 되는데요. 1917년 장시성 이제 군벌이었던 장신에 의해서 다시 황제가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뭐 글쎄요, 뭐 어떻게 옛날 부흥운동이라고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이 장신이라는 인물의 이 복벽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복벽운동으로 하는데 근데 이 장신 이 복벽운동 자체가 좀 약간 무리한 청나라 재건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군벌인 단치루의 반격을 받게 돼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미 군주제는 이제 시대 정신에서 좀 어긋나게 됐던 거죠. 예. 이후 그 푸이는 텐진의 일본 조계지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이후 그 일본에 포섭이 돼서 1931년에 만주사변으로 이 세워진 그 뭐 괴뢰국이라고 하죠. 만주국의 황제로 재위하다가 이제 1945년 종전 후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전범이 되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괴뢰국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괴뢰국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꼭두각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두각시는 그렇죠. 그 우리 꼭두각시 하는 거 보면은 누가 이렇게 손으로 해서 실로 해서 인형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이런 조종하는 사람이 이제 이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 그 일본의 이제 꼭두각시 국가를 괴뢰국이라고 그렇게 만주국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그 푸이가 황제라는 이 특수한 위치에서 그 비극적인 중국의 현대사를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좀 긴 세월 동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푸이의 삶은 그 중국 역사에 조금 외곽에 있었냐 혹은 뭐 중심에 있었냐 그 차이는 있지만 그 황제로 있을 때는 중심이겠고 그 황제에서 그냥 일반 서민으로 내려갔을 때는 외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의 푸이의 삶은 중국 현대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이제 그 1919년도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 영화 패왕별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진이님, 그 영화 제목인 패왕별희는 무슨 뜻인가요? 네, 여기 패왕별이에서 패왕이라고 하면 그 고대 중국 진나라가 망하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우죠. 그 중에서 초나라의 왕이었던 항우,
항우가 스스로를 천하를 제패한 왕이다 이래가지고 패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패왕은 항우를 말하고 그 항우가 그의 애첩이었던 우희와 이별을 그리는 게 바로 패왕별희인데 이 패왕별희가 중국 전통 공연 중에 하나인 경극의 주요한 레파토리죠. 예, 경극은 남자들만 하는 그런 연극이잖아요. 그래서 그 초패왕의 애인인 우희의 역할도 남자가 해야 되는데 장구경은 이 여기서 이제 대이라고 하는 인물이 동성애적인 이제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나중에 결국은 뒤에 이제 밝혀졌지만은 결국엔 장구경도 동성애자라고 하는 게 또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날진이 그리고 계속 뭐 패왕별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 1919년에 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국에도 그 일본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대규모 학생운동인 오사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의 그 3.1운동처럼 빛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 민중들이라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살아남는 것밖에 없죠. 예, 그래서 유명한 경극 배우였던 대이도 역시 경극을 보존하고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군들 앞에서 경극을 공연하게 되는데 그게 또 나중에 친일에 걸려서 재판을 또 받기도 했죠.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당시에는 중화민국의 수도가 예, 북경이 아니라 남경이었습니다. 중국말로 하면 베이징이 아니라 난징이죠. 예, 그 1937년에 중일 전쟁으로 일어난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난 건데 중국 정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한 30만 명 정도가 희생됐다고 합니다. 와, 30만 명 정도면은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도시 하나가 그냥 다 인구가 다 사라질 그렇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이것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죠? 네, 있지 않죠. 그리고 그 저기 침략을 했다고 하는 거를 그 진출이라는 좀 표현으로 해가지고 또 좀 예, 많은 정말 이런 면에 좀 대해서는 있었죠. 일본이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뭐 무역과 관련된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도 있지만은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중일 전쟁 당시에 항일 운동에 직접 가담한 인물을 그린 새끼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지님, 영화 새끼는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죠? 네, 영화 새끼는 194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중일 전쟁과 또 2차 세계대전 그 중심에 살았던 중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유명한 그 두 명의 남녀 배우가 나오죠. 우선 친일파 정부부 대장 역할을 했던 이라는 역을 맡은 양조위, 그리고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서 암살 집단의 여성 단원인 왕치아즈 역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분당댁 탕웨이가 열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영화가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사실 이 새끼 자체 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좀 근저에 깔린 그 내용은 좀 사랑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진하죠. 아, 어떤 배드신 말씀. 네, 배드신 이렇게 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또 저희 안 보신 또 네. 저희 형님들이 또 찾아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굉장히 일단 뭐 진한데 정말 좀 세게 진하고요. 예. 그 아무래도 이게 또 그런 장면이 있다 보니까 개봉 당시에도 이 영화의 예술성이나 이 저 스토리텔링보다는 좀 수위가 높은 배드신으로 좀 더 어필을 하고 좀 이야기가 많이 된 게 있습니다. 예. 그 사실 제목부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 색깔 색자에 그다음 개가 이게 그 계략할 때 개차니까. 그 또 날진님 또 그 이한 감독에 대해서 또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그 뭐 말씀해주신 진한 러브씬이 인상적이기도 한데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한 감독이 연출한 그 전작이었던 그 와호장룡이나 브록백 마운틴 같은 경우에도 이 감독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리는 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여줘요. 이 영화 새끼에서도 그 탕웨이가 암살을 해야 되는 대상이지만 사랑을 해버리고 되고 마는 그 엄혹한 역사 속에서 어쩌면 그 잊혀질 수도 있는 사람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영화는 이 관객들의 공감을 얻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정말 그 또 중요한 또 평론 이 우리 또고세의 전속 성우이자 전속 평론가로 이렇게 임명을 나이진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좋죠. 예, 그 갑자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나이진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역사를 의미하는 그 영어 단어가 히스토리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예. 그 흔히 또 이야기하는 게 그 역사는 뭐 남성형이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냐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또 생각납니다. 그 어원이 그런 뜻은 전혀 없다고 하죠. 예, 그렇죠. 예. 예, 뭐 이건 뭐 그냥 보기 좋게 뭐 포장하는 그런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예, 거죠. 예. 예. 뭐 두 분 뭐 예. 영화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일단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영화는 아니지만 그냥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여러분 뭐 이영걸 나온 저 황비용 다 아시죠? 예, 황비용. 사실 황비용도 이 마지막 황제의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초반 그 시대와 사실 좀 겹쳐집니다. 좀 잘 안 알려진 사실 같은데 물론 근데 황비용 그 자체는 그 좀 약간 액션에 좀 더 그 저 특화가 됐죠. 액션에 예. 특화된 액션 영화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좀 그 자잘한 얘기들을 보면은 역시 그 이 청나라 말기의 그런 분위기를 좀 그 볼 수 있습니다. 좀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그 영화를 접하시면은 좀 더 이게 좀 그 와닿는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황비용의 그 머리 반발 스타일이 청나라 그 스타일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많이 예. 쪽이죠. 예, 날진이님은요. 아, 날진님은 항상 이 저희 영상이 끝날 때쯤 되면은 할 말씀이 좀 없으시세요. 아 근데 평론 잘하시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요. 예, 여름과 함께 시작했던 1919년 세계사 프로젝트도요. 이제 막바지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더 풍성한 주제로 그리고 더 많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구독, 좋아요, 댓글, 삼중신기 아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바다 건너 넓디 넓은 대륙 사람 엄청 많아 12억의 넓은 대륙 겉모습만 휘황찬란 어쩜 양뚜구유 다만 일본 침략 공통점은 한중공유 중국 마지막 황제 부위 선통제 신의 혁명에서부터 중공 건국에 위안 스카이 중화민국 군벌 전벌 망주 관통하는 중국 에사 마지막 황제 만우절의 거짓말 장고룽의 사망 패왕 우희 슬픈 사랑 경극인의 딜레마 민초로서 발버둥친 두 남자의 삶 오사운동부터 중공까지 패왕 별희 알 수 없는 남녀관계 몰아치는 계략 너 죽어야 나라 산다 오고 가는 모략 친일파를 암살하라 가녀린 여자의 미개 옷없다고 가볍지는 않은 영화 3개